겨울날 많이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날 우리는 김병수 이 사기꾼 같은 인간 거짓말쟁이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봄날이 왔는데 이미 봄날도 지나고 여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지금 3번 지나고 있습니다. 곧이어 가을이 올 것입니다. 가을이 오기 전까지 김명수는 반드시 사퇴해야 합니다. 김명수가 사퇴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대법원 공간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의 집인 것입니다. 국민이 일을 잘하라고, 판결을 잘하라고, 법관의 양심을 잘 세워서 민주주의의 수장이 되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앉히고 그 집에 살게끔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땅콩 해양 사건으로 그 사회적으로 시끄러웠던 그 판결을 마치고 난 뒤에 그 공간에서 잔치를 벌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인간이, 김명수라고 하는 이 인간이 상식이 있고 양식이 있고 적어도 처음부터 사법고시 쳐서 법관이라는 것,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나는 재판에서 어떤 국민에게도 불편부당하지 아니하게 재판하겠다, 그런 판사가 되겠다. 그래서 판사가 된 인간이라면은 절대로 대법원 공간에서 그런 잔치를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명수라고 하는 인간은 일만의 그런 도의적, 도덕적, 윤리적, 법관 윤리도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 윤리가 없는 인간이다 보니까 집에서 며느리가 이런 잔치 파티 벌이자 할 때 그래서는 안 된다, 얘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안 전체가 지 마누라까지 같이 나가고 잔치를 벌이는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이게 민주주의의 수장이 될 수 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매일 세단을 차고 세단 하나가 경호를 하고 이렇게 들락거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런 인간이 법관입니까? 이런 인간이 판사입니까? 대한민국은 문재인이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시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시끄러웠냐? 문재인이가 들어서기 전부터 시끄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전략 전술은 뭐냐 하면은 평화로운 곳에 질서가 있는 곳에 그 질서를 파괴하고 그 질서, 파괴된 질서 속에 긴장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윤아의, 대한항공 조윤아의 땅콩 해양 사건을 보면은 사내의 문제 있고 그 사내의 문제가 법적 문제가 되면은 법원에서 재판에서 판결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길거리를 끄집어내와서 광장에서 여론재판을 하고 그 조연아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을, 그 나이 어린 여인을 마녀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마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한항공 뿐만 아니고 모든 기업들이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이 문재인 이 인간이 들어서고 난 수없이 만들었습니다. 숱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런 인간들 먹잇감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바로 김명수 며느리 같은 인간에게 먹잇감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명수 며느리가 한진그룹의 사내 법무팀 변호사였다. 자기 시아버지가 대법원장입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에, 이거는 정관예우가 아니고 현관예우 아닙니까? 현직에 있는 며느리의 시아버지가 대한민국의 판결을 좌지우지하는 대법원장인데, 아니 대한항공에서는 얼마나 큰 예우를 했겠습니까? 저는 며느리에게, 이 며느리가 대한항공에 급여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받았는가, 통장 자금 출처 조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완전히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관사 재테크 해갖고 1년 반 동안 대법원 간사에, 자신들은 대법원 간사에 들어가서
살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대법원 관사에 들어가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자기 자식들, 그러니까 손주들 놀이터 만들고, 놀이터도 국민 세금으로, 아니 지집도 아닌데 왜 밖에 대리석 치장하는 걸 국민 세금으로, 그것도 사실 심리 충실하라고 그 예산했는 그걸 끌어다가 쓰는 인간이,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이런 놈이 대법원장, 지금 대법관 하고 있는, 대법원장 하고 있는데, 그런 놈하고 같이 전원 합의자 판결한다고 앉아있는 이 대법원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인간 말종들이다 이거죠. 인생 살다 보면은 다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살고, 뭐 저 나쁜 놈 사기꾼은 사기꾼대로 다 살아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대법원 보면은 대법원장이라는 놈이 천하의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입니다. 천하의 돈을 밝히는 놈이에요. 이런 놈하고 같이 지금 대법원 앉아갖고 대법관 전원회의회가 판결하고 있는 이 대법관들이, 이게 인간들입니까 이게? 대법원장이 자질이 없으면은 대법관들이 정신을 차려갖고 나가라고 정지를 요구하고 퇴출을 원하는 그런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판사 아닙니까? 그런 용기 있는 말도 못하는 놈들이 법원 앉아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을 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놈들이 판사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조계는 김명수 같은 대법원장 외에도 숱한 판사들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법원의 독립성도 저버리고 그런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문재인 같은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대통령 같지 않은 인간, 이런 인간이 지금 청와대 들어가면서 생긴 국가 지금 멸망의 현상들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문재인 70년 동안 잘 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생가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명수도 문제지만은 문재인을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라도 광주 땅에 만민 토론회라고 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토론회에 젊은 53살이면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진짜 자영업자, 그리고 열심히 사는 한 젊은이가 문재인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진짜 무대뽀도 이런 무대뽀 처음 봤고 이런 무시꾼도 처음 봤다. 강남 좌파들 뜬구름 속에서 책상머리에서 정책을 해서 자영업자 다 죽이고 서민도 다 죽이고 모든 경제를 파탄내고 있다. 누가? 문재인이가. 그리고 문재인과 함께하는 이 주사파 인간들이. 그분은 86학번 전남대 학생이었고 학생운동도 열심히 했다. 그리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레스토랑도 하고 커피숍도 했는데 이제 레스토랑도 문을 닫았다. 왜? 최저임금 막 올려주니까 도저히 임금줄 형편이 못돼서 집에 있는 집사람 데리고 와서 같이 일을 했는데 그 레스토랑도 유지할 수 없었다. 문을 닫았다. 지금 한 개 겨우 유지하는 것은 커피숍 한 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 문 닫을 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는 저기 땅끝 전라도 광주 땅에서조차도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심이 제대로 된 말, 제대로 된 지성, 제대로 된 민심이 깨어나고 있다. 이게 바로 문재인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김명수의 멸망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숱한 사건들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돈벌이하고 있는 이 인간들, 조현아 같은 경우도 뿐만 아니고 숱한 사람들, 제게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을 감옥으로 막 보냅니다. 이재용이도 감옥을 보냈습니다. 이재용을 감옥을 보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돈을 물쓰듯이 변호사 비용을 씁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을 놈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김호수 같은 놈. 이 정권에서 힘을 썼던 변호할 수 있는 권한을 있는 그런 놈들이 돈을 갈고리를 걷듯이 걷어갑니다. 이 구조가
지금 이미 다 세상에 아는 구조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갖고 그런 난도질을 하면은 뒤에서 수금하는 놈들은 바로 권력과 함께했던 법조인들이 그 돈을 수금해 갑니다. 이게 다 공생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있고 돈있고 약간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만 죄를 짓고 조금만 사회적 무리가 있더라도 그냥 감옥을 보내고 여러가지 죄를 뻥튀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만연을 만듭니다. 이런 과정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비일비재하고 이게 그냥 하나의 법조 관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다 느끼시죠? 그래서 이놈들이 죽일 놈들이고 이 문재인의 권력이 끝나는 날 저는 이 법조에서 발생했던 이 비리들 어떤 놈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떤 법무법인이 어떤 변호사가 얼마나 큰 부를 축적했는가 이거 다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조사해서 이게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는가 안 벌었는가 이것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도둑놈들 이런 도둑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썩어가고 배후천 같은 저 나이 이제 50 한참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전라도 강주 땅에서조차도 무너지고 있으면서 세상이 불공평하고 세상이 진짜 무대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그 젊은 친구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전라도 강주 땅에서도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전라도 강주 땅에 저희들이 내려가면 그럽니다. 손가락이 썩어도 국민의힘은 못 찍는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하는 짓을 보면은 화도 나지만은 그래도 손가락이 썩더라도 우리는 국민의힘 이 인간들 못 찍는 이라고 하는 이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좌와 이런 정치 논리가 아니고 완전 새롭게 변화라고 해서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한 청년이 지금 별이 되었습니다. 그 하늘에 떠있는 어두운 하늘에 떠있는 별빛을 보면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다 그 별빛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지난 그 추웠던 겨울부터 시작해서 봄날이 오고 여름날이 왔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그 추운 겨울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빠지지 아니하고 줄기차게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김명수 대법원 여기 와야 됩니다. 여기 와서 새로운 별 이준석과 썩을 대로 썩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거짓말 간사한 간사쟁이 내시 같은 인간 어디 기생 같은 인간 이런 인간에게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전 언론인들을 모아놓고 전 기자들을 모아놓고 김명수 당신은 물러나야 한다. 이게 시대 정신이요. 시대가 국민이 당신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물러나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한다면 전 언론이 이준석을 바라보면서 그 이준석 대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 국민에게 알릴 것입니다. 왜 물러나야 되는가? 내보다 더 이준석 대표가 말도 잘할 것입니다. 이런 자는 물러나야 합니다. 이런 자는 시대에 맞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바로 반시대적이고 반역자 같은 인간입니다. 이런 자는 대한민국 살 자격도 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자는 진짜 이 땅 지구상에 살 자격도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공식적으로 다음 1인 시위는 이준석 당대표가 이곳에 와서 국민들이 이런 고생 이런 수고하지 않도록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받은 힘을 갖고 그 힘의 채찍으로 김명수의 목을 날릴 수 있는 그런 태도 남마의 행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런 고생 덜 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가장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이 마련한 최고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이제는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롭게 변한 국민의힘 당대표가 해내야 할 일이고, 그런 일을 해내면서 내년에 새로운 대통령을 청와대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국민들이 아파하고 국민들이 죽어가고 국민들이 정치 때문에 고민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정치가 국민을 이렇게 걱정거리 만들고 괴롭히는 그런 시대 빨리 종식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